안녕하세요. 에리의 비투쇼입니다. 이번 영상은 FTX 피해 보상 상환 절차에 대한 투표하기입니다. 자,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분명하게 해둘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변호사가 아니고 FTX 피해자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 드리는 정보가 법적 근거가 없거나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도 제가 미국에서의 소송 경험 그리고 이런 서류 작업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 투표는 8월 16일까지입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조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8월 2일에 플랜 서플리먼트란 추가 정보가 발표된다고 합니다. 5만 달러 이상의 채권에 대해서는 몇 퍼센트가 지급되는지, 예상 소요 시간 이런 것들이 포함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해외 피해자들, 한국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어떻게 피해 보상을 받게 되는지 이런 절차들이 아마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하마를 통해 피해 보상을 청구하는 옵션이 있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다르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추가 정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채권액이 5만 달러 이상이신 분들은 8월 2일 이후에 투표를 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나눌 내용들, FTX 피해자분들과 제가 화상으로 연결을 해서 투표를 진행하면서 녹화한 내용입니다. 세 가지 사례로 나누어서 보여드릴 텐데요. 첫 번째, 작년에 예정된 클레임에 대해서 그대로 동의하고 진행하신 분들. 두 번째 사례, FTT 코인을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 FTX 거래소의 코인이죠. 이 코인을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따로 분리가 되어서 추가적인 투표 옵션이 생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요. 세 번째, 예정된 클레임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서 작년에 새로 클레임을 작성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안타깝게 결과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선물 포지션을 갖고 계셨다가 낭패를 보신 분이 계셔서 그분과 연결해서 한번 나눠봤는데 어쨌든 많은 분들께 똑같이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FTX 고객 클레임 포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쭉 내리신 다음에 여기 밑에 플랫폼 선택 ftx.com 맞습니다. 시작하기 로그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으로 코드가 갔을 텐데 네. 예. 됐고, 예. 자, 지금 가지고 계신 채권액이 $6 아, 이렇게 맞나요? 예. 네, 네. 맞습니다. 쉬운 케이스예요, 이건요. 문제가 될 만한 코인이 없기 때문에 아, FTT를 갖고 계신 분들은 약간 골치 아픈 그런 뭐 이메일도 있고 분류가 있었는데 이건 괜찮습니다. 자, 내려가시고요. 스텝 6 크롤 투표로 진행. 투표를 예, 맞습니다. 시간이 좀 걸립니다. 아, 예. 예. 작년에 이거 제출하셨을 때 네. 스케줄된 클레임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거기에 대해서 따로 뭔가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동의하신 거죠? 예. 네, 맞습니다. 그런 분들은 예외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아, 자, 지금 플랜 클래스하고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네. FTX 클래스 7A. 예. 오른쪽에 여기 버튼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이거, 예. 예.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FTX 계정 정보고요. 넥스트. 넥스트. 쭉 내리시고요. 이 클레임에 대한 설명. 아, 네. 넥스트. 네, 넥스트. 자, 이건 뭐냐면 바하마를 통해서 이 클레임을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원하느냐 쭉 내리신 다음에 여기 이 박스가 있죠. 이걸 선택하면 바하마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 진행하는 대로 그냥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기 때문에 그냥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넥스트. 쭉 내리시고 넥스트. 자, 이제 이 클레임의 채권 금액이거든요. 금액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6 맞죠? 네. 맞으면 넥스트. 이 금액에 대해서 이 투표를 진행한다. 체크.
넥스트. 이건 그냥 설명이고 넥스트. 지금 본인이 가지고 계신 클래스 7A에 대한 설명입니다. 컨비니언스 클래스라고 5만 달러 미만인 경우 쉽게 빠르게 진행되는 그런 클래스다. 자, 채권액이 5만 달러가 넘는 분들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께는 이런 옵션이 하단에 나올 텐데요. Accept the convenience claim election. 컨비니언스 클레임은 5만 달러 미만이고 더 빨리 처리가 됩니다. 채권액이 5만 달러가 넘는 분들은 금액을 낮춰서 더 빨리 받는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채권액이 8만 달러인 분이 이걸 눌러서 빨리 받게 되면 5만 달러밖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좋은 선택이 아닌 겁니다. 이건 뭐 5만 2천 달러나 5만 5천 달러 그 정도 되면 한번 고려해 볼 만한데 많이 높으신 분들은 이걸 고르시면 절대 안 됩니다. 8월 2일에 5만 달러 이상의 채권에 대한 보상 절차 이런 내용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은 그때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케이, 넥스트. 이건 이제 이 플랜에 대해서 동의를 하느냐. 동의를 하는 게 좋겠죠? 네. 네, accept. 동의를 해야지 진행이 되는 거니까. 넥스트. 요게 뭐냐면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이 클레임을 주관하는 친구들을 고소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거 안 하겠다. 절차 빨리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그건데 이건 뭐 선택이거든요. 이걸 고르시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는 거고요. 고르지 않으면 그냥 놔주는 겁니다. 나중에 문제 제기 안 한다. 내려가시고 넥스트.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넥스트. 성함, 사인. 그 채권에 있는 이름 그대로. FTX 계정 이름 그대로. 철자가 똑같아야 돼요. FTX 계정이면은 저기 어디야 메일에 왔던 그 이름 그대로. 오케이. 사인. 마우스로 하시는 거예요. 이메일 주소. 그리고 쭉 내리시고 넥스트. 내리시고 넥스트. 최종 제출입니다. 서밋. 밑에 버튼. 돌아가기 버튼 누르시고요. 다 됐습니다. 다 됐는데 다 됐는데 이제 들어가서 제대로 제출됐는지 확인만 하시면 돼요. 이게 그 어떤 것에 대한 투표였나요? 제가 듣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뭐 코인으로 뭐 이렇게 또 받는다는 내용의 이렇게 투표인가요? 아니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냥 빨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하는 그런 이 절차에 대한 동의. 컨비니언스 클래스라고 해서 5만 달러 미만은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해 주는 걸로 했는데 괜찮냐? 그리고 나중에 딴지 걸 거냐 안 걸 거냐? 이 금액 확인 한번 해라. 이게 다예요. 코인으로 받겠다라고 이제 원하신 분들도 계셨는데 그건 법원에서 거절됐습니다. 원래 안 되는 걸로 돼 있었는데 혹시 하는 마음에 그런 시도가 있었는데 잘 안 됐습니다. 저기 나오거든요. 서밋 됐고 날짜 나왔습니다. 다 됐고요. 보유하고 계셨던 코인 목록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이거더라고요. FTT를 가지고 계시네요. FTT 2개. 그리고 나머지 코인들 이렇게. 약간만 위로 올리시면 이 청구액이 달러.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투표하러 가기. 저기. 스텝 6. 내리시고 이제 크롤 투표로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요거 콜 투표가 저번에 제가 메일로 말씀드렸듯이 네. 두 개가 있는데 두 개 중에 제가 하나는 했고 하나는 제가 안 한 상태거든요. 벌써 하셨어요? 오케이. 네, 여기 그래서 제가 한 게 아까 좀 전에 나왔었고요. 이 투표하신 건 이 크롤 투표하신 들어가서 건 여러 번 중복 투표가 가능하거든요. 네. 맨 마지막에 투표한 게 적용이 됩니다. 이 플랜 안에 클래스가 두 개가 있거든요. 네. 보시는 것처럼 FTX 클래스 7A
이렇게 있고 예. 그 밑에 FTX 클레임 13에서 18 이렇게 두 개가 나눠져 있는데 네, 네, 네. 위에 걸 하셨어요 지금. 일단 하신 거 먼저 잘 하셨나 제가 한번 확인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런 경우 두 개로 네. 나눠져 있고 또 별 변수가 없는지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그거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계정 정보가 나오고요. 여기는 이제 기본이고요. 넥스트 맞아요. 넥스트. 그리고 이것도 내려가시고 별 내용 없을 겁니다. 여기도 클레임에 대한 내용 넥스트. 자 여기서 이거 고르는 옵션이 나오거든요. 아 잠깐 그 전에 전 페이지 전 페이지에서 바하마 옵틴이라는 페이지였는데 요거 체크박스가 있는데 잠깐만 내려주세요. 조금만 더. 예, 예. 요거 체크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아니요, 안 했어요. 여기는 체크하는지 몰랐었어요, 이거는. 아 잘하셨어요. 이걸 하면 미국 네. 프로세스가 아니고 바하마 프로세스로 선택을 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바하마 쪽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변수가 예. 좀 많아요. 바하마를 고르시는 분들은 미국 절차로 했을 때 조금 손해를 본다. 그런 분들이 바하마를 차선으로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7A 클레임에는 진행을 하셨을 때 별다른 뭐 코인이 빠졌다든가 그런 게 없으면 이대로 그냥 미국에서 하는 게 좋습니다. 넥스트. 잘 하신 거예요. 안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아직도 바하마 쪽으로 하면 더 유리한지 안 유리한지는 모릅니다. 정보만 없을 뿐. 네. 네, 일단 내려가시고 다음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넥스트. 내려가시고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맞나요, 이게? 아까 나왔던, 그 금액이랑 일치하죠. 네. 오케이, 그러면 된 겁니다. 넥스트. 쭉 내리시고 여기 체크박스에 있는 체크를 안 했네, 제가. 그 금액이 아까 보여줬는데 그 금액에 대한 요청이다. 이제 그걸 확인하는 절차예요. 그래서 네. 체크하는 게 맞는 거고요. 네. 그리고 5번은 뭐 내용이 없는 것 같네. 잠깐만 내려보시겠어요? 없죠? 네, 그럼 그냥 넥스트 눌러주시고요. 자, 7A 내려가 보시면 따로 없죠. 이 7A 클래스 7A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거는 컨비니언스 클레임이라고 5만 달러 밑으로 채권액이 되시는 분들한테 해당되는 건데 절차가 좀 더 빠릅니다. 5만 달러 이상인 분들보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넥스트. 자, 여기서 투표를 하게 되는데 내리시고요. 여기서 어떻게 하셨어요? 체크 눌렀습니다. 액셉트 잘하셨어요. 네. 이 플랜에 동의한다. 뭐 그런 얘기인데 네. 네, 동의하는 게 좋죠. 넥스트. 별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동의하고 진행하면 좋습니다. 자, 여기가 중요해요. 아주 중요한 건 아닐 것 같은데 여기 opt out third party release 이건 FTX 측에서 이걸 클레임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지금 설리반 앤 크로멜이라는 회사가 중간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 만약에 혹시 문제가 생기는 경우 그 친구들을 고소할 수가 있거든요. 뭐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럴 분들도 계실 테니까 큰 문제는 없거든요. 소송에 아니 이 클레임에 FTT 토큰만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저도 문제가 없어요. 토큰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보상을 받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걸 지금 고르면 책임을 나중에 물을 수도 있어 이러면 절차가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좀 궁금한 게 네, 제가 FTT를 포함해서 같이 있는데 네, 지금 이거를 체크를 만약에 이제 그 하고 안 함에 따라서 만약에 이게 분리돼서 이제 그 FTT를 제외한 나머지는 뭐 별도로 저기가 처리가 되고 네. 나머지 이제 FTT만 다시 또 별도로 지금 이제 가는 프로세스로 진행될지 예, 그렇게 아니면 이해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 친구들이 클래스를 두 개로 나눴거든요. 멀쩡한 클래스 그리고 문제가 있는 클래스 이렇게 두 개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봐서 지금 7A라고 되어 있는 건 문제없이 상환을 받을 걸로 지금 보여져요. 그런데 문제가 이 친구들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요. 아무데도 나와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혼선이 있는 거죠. 혹시 이것도 잘못되는 거 아니야? 받으신 메일에 분명히 그 impaired claim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보상을 못 받는다 뭐 이렇게 나와 있다 그렇게 나와 있죠. 네. 예, 그 내용이 아마 FTT에 대한 내용일 텐데 그 이메일 자체에는 이게 그 클래스 13에서 18 사이에 있는 그 예. 클래스에 대한 거다라고 써 있지가 않아요. 그게 그래서 네, 좀 네. cep찝한데 혹시 모르니까 네, 네. 예, 나중에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네, 네. 예, 넥스트 내려가시고요. 서명을 하셔야 되니까 넥스트 설명을 했었는데 또 해야 돼요. 지금 여기 들어가면 예, 예. 왜 그러냐면 지금 다시 제출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제가 만약에 체크박스를 체크를 했더라도 지금 다시 그러면 이게 이걸로 해서 그냥 최신화 되는 거가 아니면 제일 첫 맞아요. 번째 게 맨 마지막 것만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뭐 이걸로 그냥 엎어치기 하는 거네요. 맞아요. 이렇게만 하고 서밋 예, 누르면 이게 돌아가는데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맞아요. 오래 걸려요. 그러면 그 밑에 아까 13에서부터 18까지 들어가 있는 거를 예. 꼭 해야 되는지 제가 알고 싶은데 저번에 이게 그 메일로 저한테 말씀 주셨을 때는 꼭 할 필요는 없다고도 말씀을 주셔가지고 네. 제 생각에는 거기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거든요. 그 친구들이 보낸 이메일을 보면 이거 못 받는다. 하지만 투표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 투표 내용 자체가 너무 어렵고 그래서 예. 일단 한번 눌러보세요. 어떤 네. 건지 확인해 보게. 자, 확인해 주시고 넥스트. 그러면 이제 이 클레임에 대한 내용이고요. 쭉 내려가시고 넥스트. 이게 여기 FTT에 대한 내용이랑 뭐 그런 게 써져 있는 건가요? 네. 넥스트. 자, 여기에요. 근데 여기 이렇게 뭐 밸류는 넣으라고 하는데 예, 얼마냐? 그거 이렇게 넣으라고 나오는데 이걸 예, 모르잖아요, 우리가. 예. 그런데 보면 이게 여러 종류의 클래스가 포함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클래스만 모아놓은 거예요, 이게요. 그러면 쭉 내려가면 클래스 17, 17에 FTT 클레임 나와 있잖아요. 네. 이게 바로 그겁니다. 가지고 계신 FTT의 금액을 넣어라. 여기 그 수량 아까 저쪽에 예, 그 예. 저기 FTX 사이트에서 있었던 그 수량을 넣으면 되겠네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USD라고 써 있잖아요. 네. 달러 가치를 넣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지금 작년에 클레임 하셨을 때 혹시 FTT가 포함됐었나요? 그렇죠. 그때 그렇죠. 가격이 있었어요? 아니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항상 수량으로 났었죠. 가격은 아니야. 작년에 클레임 하셨을 때 얼마 하고 신청을 하셨다고요. 그거는 모르겠는데요. 스케줄된 그냥 클레임이 있었어요, 작년에. 네. 아마 스케줄 돼 있는 거 그대로 동의하신 다음에 진행을 하셨어요? 네, 아니면은 하나도 건드린 거 없었어요. 건드린 거 없었어요. 그러면 그 동의한 게 아마 FTT 가격이 없는 걸로 동의를 하신 것 같아요. 작년에 FTT를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 중에 선택이 두 네.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스케줄 돼 있는 그대로 FTT 가격이 없이 진행. 그게 작년에 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네, 그냥 네, 진행하신 네. 거. 어떤 분들은 무슨 소리냐? FTT의 가격이 있었는데 작년에 그때 신청했을 때 파산 당시 FTT가 뭐 2달러 가까이 갔으니까 뭐 1달러 얼마였던 것 같은데 나는 이거 돈 받아야 된다 하고 새로 클레임을 제출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질 않았어요. 그런 아마 그 지금 말씀하신 케이스 중에 이제 먼저 전자에 해당되는 것 같고요. 네. 그렇게까지
제가 막 후자 이렇게 막 그렇게 막 가려가면서 했던 건 아니고 그냥 아니죠. 작년에 그러면 예, 어차피 후자로 해도 못 받게 됐어요, 네, 이번에. 네. 그럼 지금 뭐 FTT 할 필요가 없는 거네요. 할 그러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굳이 얼마 넣어도 받아들여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분은 그래도 모르니까 예상되는 그때 당시의 가격, 그때 파산 날짜가 있잖아요. 곱하기 내가 가지고 있었던 FTT 네. 개수 수량해서 가격을 책정해서 넣었거든요. 그래서 진행을 하셨어요. 다른 분은. 그런데 거기 그게 이제 지금 뭐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지금 혹시 제가 여기 아까 그 사이트 가서 한번 확인해 계속 수량은 아는데 네 수량은 이제 이쪽에 나와 있는데 근데 그게 이제 가치가 얼마다라는 거는 가치가 예, 가치가 얼마인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오른쪽 위에 USD 표시 한번 눌러보세요. 아, 예, 그거 누르시면 예, 안 나오네요.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작년에 이걸 제출하셨을 때 제로로 간주가 돼서 제로로 네. 책정이 된 다음에 3달러가 나온 거예요. 그 당시 이렇게 스케줄이 돼 있었는데 오케이 하고 진행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대로 받아들이신 거죠. 근데 이걸 안 그럼 받아들였다고 해서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예, 오케이.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네, 네. 지금 아까 투표 진행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FTT 가격을 넣어서 일단은 시도는 해볼 수 있어요. 근데 하여튼 의미가 없을 것 같네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네. 이미 지금 저쪽에서 지금 거의 제로기 때문에 네. 거기서 재료기 때문에 이제 와서 이걸 신청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기 때문에 네. 어, 그냥 투표를 하지 않는 걸로 그럼 하죠. 스텝 4 왼쪽에 눌러주시고요. 4번. 그러면 보유하고 있는 코인 목록이 나오거든요. USD가 마이너스 26,000달러. 네, 이게 어디 있는 스물 거지? 포지션을 잡고 있었는데, 스몰 포지션 잡고 있었는데, 네네. 그때 제가 대응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일을 보고 있어가지고. 아, 네, 근데 청산가가 거의 한 12,000? 12,000 이 정도여서 네, 아예 이제 물린 상태로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네, 제 포지션을 이렇게 강제 청산이 된 걸로? 조정시키고, 네, 네. 생각을 해보니까 청산이 안 됐을 텐데, 네, 이게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으로 그 파산 날짜가 15,000 얼마였는데 그 네, 비트코인 가격이 네. 뭐 합의가 된 게 19,000 얼마로 해가지고 제 금액이 원래 마이너스였다가 이제 다시 이제 합의됐다고 해서 이렇게 4,500불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포지션이 3만 달러라는 건 레버리지 포함된 포지션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의 그 계좌 잔액이 3만 달러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있지만 네. 그 이제 전체 이제 달러 제 이제 자산은 3만 달러가 이상이었었어요. 달러 자산은 3만 달러인데 포지션은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 3만 달러 전체를 포지션을 잡지는 않은 거잖아요. 네, 20배로 했었는데 20배 네, 해서. 전체 자산의 한 8%? 10%도 안 될 때 포지션을 잡고 있었어요. 그럼 그 포지션이 전량 청산이 돼도 나눠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러니까 이- 이제 이만 나눠야 원이요. 되는데 네. 갑자기 마이너스 26,000 남고 아, 그러니까 26,000이라는 건 레버리지가 더해져서 26,000이 된 거죠? 네네 그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해서 저쪽에 메일을 보냈더니 그거는 뭐 클라임을 해라 해가지고 아, 그냥 야, 이거 너무 억울한 케이스인데, 그럼? 그게 100% 청산이 돼도 한 2만, 한 7천 달러가 남아야 되는데. 맞아요. 아, 이렇게 된 거구나. 야, 이거 너무 억울한데? 그런데 작년에 네네. 스케줄된 클레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거기에 4,000달러로 표기가 돼서 아,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하고 새로 금액을 넣어서 클레임을 하신 거죠. 아 그때는 이 표시가 없었었고요. 그때는 어떻게 표시가 그냥 있었어요?
잔고에 이렇게 막 마이너스 26,000만 뜨고 돈이 이제 안 떴었거든요. 제로로 돼 있었다. 네, 제 기억에는. 아, 제가 이걸 위에를 확인을 못한 건지 모르겠는데 우선은 그때는 이것만 떠 있어가지고 너무 억울하다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뭐 스크린 캡처한 거나 뭐 거래 내역이나 뭐 그런 거를 보냈더니 네. 저희 또 이제 메일로는 이제 돈을 받을 수 없다고 또 이번에 또 아.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청산된 거는 그거만 날리면 되는데 멀쩡히 묻지도 않은 돈까지 뺏어가니까 이게 너무 불합리한데 네. 진짜. 네. 와. 거기다가 이거 4,500불도 안 준다고 또 그러니까 아. 일단은 그럼 투표하기 한번 가서 지금 예 스케줄 클레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왼쪽에 6번 누르시면 아니 크롤 투표로 진행. 지금 두 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지금 두 개가 있잖아요. 지금 화면에 이 두 개 중에 돈을 받을 수 있는 건 하나예요. 7A. 이 13에서 18은 예외적인 상황에 포함되어 있는 그 클래스거든요, 이게. 그래서 아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여기에 합쳐져 있는지도 몰라. 13에서 18. 일단 한번 눌러보죠. 첫 번째 거. 이거 눌러봐요. 예. 계정 정보고요. 다음 눌러주시고. 이건 클레임에 대한 정보 쭉 내려가셔서 클레임에 대한 정보를 넥스트. 예. 그리고 내려가시면 이게 이제 바하마 쪽으로 갈 거냐 미국에 머무를 거냐 그걸 이제 고르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은 제 생각에는 미국 쪽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경우 본인들의 클레임이 사라져버린 경우 뭐 이런 경우 바하마 쪽으로 하면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새로 시작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그게 확실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하마 쪽에 대한 정보가 아직 나와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다른 기회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제 생각에는 투표를 마무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바하마 쪽에 있는 선택이 뭔지를 좀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넥스트 한번 해보시고 투표를 마무리 안 하면 되니까 넥스트 한 번 더. 여기서 이제 금액이 나와. 4,538달러. 그렇죠. 아까랑 똑같네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투표를 할 수는 있어요. 이걸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일단 다음 한번 해보세요. 제가 여러 개 옵션을 일단 말씀드릴 텐데 여기서 이제 이거 체크박스 하시고 이건 이제 이 금액에 대해서 내가 투표를 하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넥스트. 그리고 넥스트.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클레임이 7A 5만 달러 미만의 클레임이다. 그냥 얘기고요. 넥스트. 이제 투표를 하게 됩니다. 이 플랜을 받아들일 거냐. 여기서 이제 일단은 받아들여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차피 이걸 마무리하지 않을 거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걸 받아들이는데 이걸 안 받아들이면 그냥 이번에 보상을 못 받고 걔네들이 처리해 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야. 또 다른 옵션이 있나. 그러면 만약에 이걸 안 받아들일 경우는 그냥 시간이 끌리면서 뭔가 대응을 해야 되는 건데 법적 대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결국. 그러면 좋은 선택이 아니잖아요. 이건. 법적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건 변호사를 선임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건.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결국은 미국의 경로로 갈 경우 아마 이걸 받아들이고 4,500불이라도 받아들 거예요. 그게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이거를 이제 받아들이는 걸로 고르시고요. 받아들이는 걸로 첫 위에 거 고르시고요. 예. 나중에 이렇게 할 거니까. 다음. 이게 중요한데 이건 뭐냐면 3자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 옵트 아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요.
셀파리 윌리즈가 이 소송을 주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살리바는 크롬웰이라고요. 네네. 그 친구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이제 놔주는 거거든요. 아, 그걸 놔주면 얘네들이 이제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다 이제 누르죠. 이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 옵션을 갖고 있으면 시간 정도 걸릴 수 있어요. 얘네들이 이런 걸 다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아,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금은 뭐 예외 상황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 놔주면 안 돼요. 그 친구들을 놔주지 않는 걸로 선택을 하고 넥스트, 또 넥스트. 여기서 이제 본인 성함 넣고 사인을 하면 이메일 넣고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참 너무 말이 안 되는 게 그 클레임을 진행하는 그 주체가 네네. 피해자들 대표로 하는 데가 이제 UCC라는 데예요. 그런데 그 친구들은 대충 그냥 빨리 넘겨버리는 식으로 피해자들 편익에 맞춰서 이렇게 좋게 합의를 한 게 아니고 너무 대충 해버리는 바람에 법원에서 그 이의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스케줄된 클레임이 별 문제가 없었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냥 이 정도 코인 갖고 있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케이 하신 분들. 네네. 그분들은 별 문제 없이 이렇게 이번에 투표 진행하는데 금액이 잘 나오더라고요. 아, 그런데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 나는 그게 아니고 나 원래 돈이 더 있었다. 해가지고 이렇게 새로 클레임을 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이거 아니다. 다르다. 하신 분들. 그분들께 인정이 안 된 거예요. 거의 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다 안 됐다고 봐야죠. 이런 케이스 말고도 또 어찌어찌해서 이 코인을 왜 안 주냐. 뭐 또 FTT 코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어쨌든 본인이 가지고 있던 거하고 좀 달랐던 분들은 대부분 다 인정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던 클레임에 대해서 impaired claim 해가지고 이건 못 준다, 안 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메일이 온 거죠 지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일단 지금 투표하는데 금액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보고 다른 선택이 있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거든요. 저도 지금 변호사님하고 소통을 좀 하고 있는데 네네. 특별히 나온 정보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FTX 측에서. 다만 그쪽에서 이제 발표한 건 이런 클레임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해주고 아직까지 본인들이 주장했던 스케줄돼 있던 거 그대로 하겠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럼 소송을 하든지 뭔가 법적 대응을 해서 싸워야 되는데 일반인들이 그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UCC라는 그 친구들이 좀 싸워주길 기대하고 맡긴 건데 그 친구들은 자기 일 아니니까 그냥 대충 하고 합의를 해버린 거죠 지금. 그래서 이 지금 정도면 네. 완전 깡패네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한 게 지금 그 규모가 좀 큰 돈 많은 사람들은 변호사 선임해서 그룹으로 해가지고 대응을 했잖아요. 단체 대응을. 그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해서 이제 본인들이 받을 걸 좀 받았겠죠. 그런데 개인들은 이제 단체로 대응을 해주는데 이쪽 그 대표하는 측에서 전체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오케이 그러면 뭐 클레임 걸린 금액에 전액 다 100% 받는 걸로 하고 이자까지 쳐서 받는 걸로. 그럼 뭐 좋은 조건이니까 오케이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스케줄된 원래 FTX 주겠다고 하는 걸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100% 그리고 이자 쳐서. 그러니까 예외 상황이 있었던 분들만 억울하게 된 거죠 지금. 참. 네, 함께 확인하신 것처럼 FTX 투표에 대한 추가 정보가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좀 더 기다려 볼까 하다가 조급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빨리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불분명한 것도 많고 억울한 상황까지 있습니다. 8월 2일에
조금 더 많은 정보가 나올 것 같기는 한데 기본적인 틀은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명한 선택이 필요할 것 같고요. 8월 2일에 추가 정보가 나오면 그때 한번 더 고민해보고 결정을 하셔도 됩니다. 혹시 다른 경험이나 유용한 정보가 있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실수한 부분이 있거나 잘못된 정보를 드렸다면 그 부분도 지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